우리는 음식을 먹지만 결국 음식이 우리를 만든다. 초코파이가 단순히 우리에게만 국민 간식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초코파이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인도까지 진출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초코파이는 바깥을 감싸고 있는 진한 초콜릿 코팅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푹신한 식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1974년 출시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건강, 생각을 초코파이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도에서 한국까지 건너와 살고 있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온 치과 의사 디피카라고 해요. 인도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집에 돈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시고 너무 속상해 저는 그때부터 치아를 썩게 하는 단 음식, 군것질들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고 그날의 기억으로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을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하게 공부를 해서 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의과대학에 와서도 경쟁이더라고요. 같은 과 학생들 중에 3명만이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 가서 의료 실습과 중국 의료에 대해 배우고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환자들을 도와주면서 베이징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선발되어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담당 교수님은 중국에 가면 아시아에서 엄청난 발전을 한 중국의 문화와 의료기술에 감탄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중국의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친구들에게 당부할 점으로 소매치기와 절도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항 안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려고 신호등에서 정말 많은 중국 사람들과 섞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 제 뒤에서 제 지갑을 몰래 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본 중국으로 선발된 남자인 학생이 소매치기범에 손을 낚아채 다시 제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래서 소리를 질렀고 공항에 있던 중국 공안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그 남자를 잡으러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요. 친구들과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벌써 저는 놀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베이징 병원으로 향하던 중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동 중에 배가 아파서 잠시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로 갔었어요. 그런데 조금 큰 화장실이었는데 저변기가 아니라 화면기여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저희 인도에서도 화변기는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는 오래된 화장실에서만 사용되어 왔는데요. 화변기가 무엇이냐면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푸세식 변기였습니다. 화장지는 물론 없었고 중국을 여행 가거나 방문하시게 되면 꼭 화장지를 준비해 가셔야 해요. 저도 인터넷 검색으로 중국 여행의 필수품이라고 알고 챙겨와서 다행히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손 씻는 시설도 있지 않았고 물론 물과 비누 핸드 드라이어는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료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베이징 병원에 도착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모든 의사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중국의 의료진은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비영어권 국가여서 몇몇 의사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몇몇 의사만이 영어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료를 보지 못하고 또 번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병원 안에 아무데나 버려둔 과자, 쓰레기들과 음료수 병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중국은 정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의사들이 의료 교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희 자료와 기술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고 중국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숨기려고만 했어요. 물론 자세히도 물어보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중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매우 불쾌하였어요. 저는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나빠졌더라고요. 그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BDS의 학위를 얻기 위하여 4년의 학업과 1년의 인턴십까지 5년이란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였어요. 자격증 합격한 후에 저는 쉼없이 달려와서 개인적인 휴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며 휴식을 취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때 K-드라마, K-팝, K-문화가 인도에서도 열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저도 그 중에서 K-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빠진 드라마는 장동건 씨가 나오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는 중년 남성 4명의 우정, 사랑 그리고 일상을 그린 드라마로 각자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드라마이었어요. 그중 장동건 씨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매력적인 미소의 드라마 속에선 성공한 건축가로 연기하며 우아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 저를 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장동건 씨에게 빠져 한동안 장동건 씨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엄청 찾아보았답니다. 저는 장동건 씨가 출연한 초코파이 CF를 보고선 한동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장동건 씨 때문에 군것질과 과자를 먹지 않는 제가 지금껏 살면서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는 생각과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서 인도의 국민 과자만큼 열풍인데요. 저는 이 인기에도 초코파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었고 치과 의사인 제가 초콜릿 과자에 빠져 계속 먹게 되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동건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에 결국 저는 초코파이를 먹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 받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슬프고 아픈 감정들이 몰려와 눈물이 눈에 가득 차 저도 모르게 소나기같이 펑펑 울며 초코파이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제 슬픈 감정 때문에 맛보단 초코파이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초코파이 한 박스를 저녁 대신 먹었어요. 처음 초코파이를 먹었을 땐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부드럽고 초콜릿과 빵 그리고 마시멜로의 조합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한국 초코파이의 성분을 인도에 맞게 변화시켜서 더 거친 맛이 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샤르르 녹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초코파이의 나라인 한국을 여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에서 본 광경과는 매우 달랐는데요. 인천공항은 웅장하게 크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잘 갖춰진 문화공간과 쇼핑시설,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베이징 다신공항에서는 사람도 많고 이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서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에 치여 연약하게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인천공항은 쾌적하고 계속 여기서 생활하고 싶을 만큼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한국의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도 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에서 한 줄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이렇게 질서가 잘 갖춘 나라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로 먼저 타려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정말 괴로웠는데
한국에 오니 저도 자연스레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게 되었어요. 장동건 씨와 초코파이 덕분에 이 한국에 와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복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가는 길에 공중 화장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도 잘 돼 있고 화장지는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가는 곳마다 화장지가 다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비데까지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경복궁을 보면서 서울 한복판에 한국의 옛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웅장함과 아름다움까지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 되어서 핸드폰 카메라로 이곳을 남기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질서도 정말 잘 갖춰 다니면서 공공장소에서는 소음을 내지 않고 예의를 중시하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젊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도나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질서와 예의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길을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유창하게 영어도 잘하고 벅찰 정도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들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가 의심이 들 정도로 놀랐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의 친절은 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 또한 친절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행복을 증가시켰어요. 친절은 가장 짧은 거리처럼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가장 빠르고 따뜻하게 좁히는 방법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저의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기억 중 한국에 대한 최고의 감정을 느끼며 저의 삶에서 한국으로 경험한 모든 순간과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 자신의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한국 경험들이 제가 무엇을 원하고 감사하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을 한국에서 느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해 인생을 형성하고 자신의 길을 한국에서 찾았다는 깊은 메시지의 이야기였네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사랑과 긍정 에너지를 잊지 말아주세요.